이것이 바로 키워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오늘은 많은 마케터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어려워하시는 주제 SE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SEO가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어떤 것들을 잘 챙겨야지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O란 무엇일까요? SEO는 검색엔진 최적화의 줄임말입니다. 이 검색엔진 최적화 왜 지금 중요해졌을까요? 여러분도 SEO 잘하고 싶어서 여러 검색 결과에서 이 영상을 만나게 되셨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 고객분들도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 매일 검색창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가 노출되고 우리가 쓴 컨텐츠로 신뢰를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 최적화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색 엔진은 어떤 페이지를 상단에 노출해 주는 걸까요? 검색 엔진의 작동 원리를 좀 살펴보면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펀트 컴퍼니는 검색 엔진의 역할을 서점의 MD와도 같은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점을 찾으면 가장 먼저 잘 보이는 곳에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는데요. 그 베스트셀러 코너로 가는 길목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신간 안내 코너입니다. 그래서 신간 안내를 보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오랫동안 독자들의 선택을 받은 책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책의 표지를 보고 또 목차를 살펴보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주는 책인지를 판단하고 책을 구매하게 됩니다. 검색 엔진도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검색창에서 궁금한 질문을 키워드로 던지면 검색 결과에서 독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의 순서대로 페이지를 랭크를 해주게 됩니다.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상단에는 신간 안내 코너와 같은 역할을 하는 CPC 광고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검색을 하는 독자들은 광고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는 점점 더 고객 행동에서 더 강화되는 부분인데요. CPC 광고 하단에 있는 정보들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CPC 영역 하단부터는 우리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가장 유용한 컨텐츠 페이지들이 순서대로 랭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검색 결과 첫 화면을 우리는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 서프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프에서 고객은 나의 고민과 나의 질문을 가장 잘 해결해 줄 것 같은 페이지를 클릭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베스트셀러 코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서프 1면에는 어떤 컨텐츠들이 랭크가 되는 걸까요? 서프 1면에 우리 브랜드의 컨텐츠 혹은 웹사이트가 랭크되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이 수집해가는 요소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케터로서 항상 고객을 생각하는데 엘리펀트 컴퍼니에서는 크게 두 가지 고객을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진짜 고객이고요. 두 번째는 이 검색 엔진이라는 고객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는 모든 정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고객에게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검색 엔진이 그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쓰더라도 검색 엔진이 읽어갈 수 없다면 고객의 검색 결과 화면에서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검색 엔진은 어떤 요소들을 수집하는 걸까요? 마케터가 반드시 알아야 될 요소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 엔진이 수집해가는 요소,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리고 헤딩 태그들, 이 태그들만 보더라도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검색 엔진의 눈으로 보면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일까요? 정답을 맞추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웹사이트는 삼성전자의 지원센터의 웹페이지입니다. 실제로 고객들은 이렇게 깔끔한 화면들을 보지만 검색 엔진이 수집해 갈 수 있는 키워드라든지 고객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주제들을 해결하는 페이지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반대로 좋은 사례를 살펴볼게요. 이 페이지는 어떤 기업의 웹페이지일까요? 바로 알 수 있듯이 애플의 지원센터입니다. 검색 엔진이 파악할 수 있는 아주 풍부한 키워드와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객에 닿기 전에 검색 엔진이 고객들이 궁금해할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표현하고 있음을 검색 엔진 시선에서도 인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객이 궁금해하는 요소들을 잘 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고객이 궁금해하는 요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키워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웹페이지에서 보듯이 아이폰 지원에서 고객들이 궁금해할 요소들을 헤딩 태그에 구조화돼서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검색창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법한 주제들인데요. iOS 업그레이드하기, 아이폰 데이터 전송하기, 그리고 아이폰에서 eSIM 사용하기처럼 실제로 우리 아이폰을 쓰는 잠재 고객들이 궁금해할 요소들을 구조화함으로써 이 키워드를 활용한 검색 결과에 이 웹페이지가 노출될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어떤 키워드로 나타내는지 이 키워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이야기할 때 키워드에 대한 이해,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빼먹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키워드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이 키워드를 보았을 때 이 잠재 고객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그 의도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다양한 분류를 좀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검색하는 브랜드 키워드,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궁금해하는 넌 브랜드 키워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검색 볼륨에 따라서 검색 볼륨이 매우 큰 키워드, 그리고 검색 볼륨은 적지만 구체적으로 의도가 드러나는 숏테일, 롱테일 키워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키워드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키워드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의 의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입성 키워드입니다. 유입성 키워드를 검색하는 의도는 단순한 정보를 탐색하거나 키워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의도가 드러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려 키워드인데요. 이 고려는 내가 단순 정보를 얻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 서비스를 검토하거나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키워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희는 전환형 키워드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구매 직전 혹은 구매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 키워드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SEO 마케팅이 궁금하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세 가지 단계의 키워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SEO 마케팅이란, SEO란, SEO 마케팅 등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SEO에 대한 지식이 궁금하거나 SEO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한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는 유입형 키워드라고 분류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SEO 마케팅 성공 사례, 콘텐츠 마케팅 성공 사례, SEO 마케팅 업체 등과 같이 이러한 키워드들은 검토와 계약을 염두에 둔 고려형 키워드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로는 SEO 마케팅 업체 추천, SEO 마케팅 업체 단점, 후기 이런 실제 구매 직전에 고려한 요소들을 검색하는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SEO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검색 엔진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무를 돕는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이 SEO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떤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마케팅의 목표를 한번 정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이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 고객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고객 페르소나는 누구인가요? 20대, 30대 마케터? 이렇게 너무 넓게 잡고 혹은 너무 모호하게 잡으면 고객들의 검색 결과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잠재 고객의 기업 규모 혹은 기업의 업종 혹은 담당자의 직무나 직급으로 조금 고객 페르소나를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세 가지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기존의 우리 고객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았던 업종이나 기업 규모, 담당자의 직무나 직급을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비즈니스의 목표에 따라서 여러 페르소나들을 좀 쪼개보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정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비즈니스 목표 혹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점부터 고객 페르소나를 구체화한다면 조금 더 뾰족하게 키워드와 고객 검색 여정을 점유할 수 있게 되고 컨텐츠로 고객의 신뢰를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화된 페르소나의 검색 결과에서 우리 브랜드가 계속 노출되고 우리 컨텐츠가 신뢰를 주려면 이 고객의 검색 여정으로까지 치환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검색 여정이란 키워드가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고객도 한 번의 키워드만 검색하고 바로
기업에 문의를 하거나 기업의 신뢰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연속된 검색 여정을 미리 정의해보고 그때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는지를 정의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컨텐츠로 고객의 신뢰를 만들어야 되는지 각 단계별 컨텐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잠재 고객의 검색 여정을 크게 3단계로 분류를 해보면 좋은데요. 이 분류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저희 엘리펀트 컴퍼니가 만든 퍼널별 키워드 전략 템플릿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퍼널별로 고객이 각 단계별로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를 먼저 정의해 본 다음에 이 질문들이 어떤 언어로 검색을 하고 있는지 키워드 데이터에서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키워드의 의도를 파악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단순 정보, 지식, 개념 정의가 궁금한 정보성 키워드, 유입성 키워드, 정보를 소비한 이후에 추가적인 질문들, 기능에 대한 궁금증들을 탐색하는 고려형 키워드, 이제 본격적으로 구매를 하기 직전에 전환형 키워드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 데이터를 감으로만 찾으려면 매우 어려운데요. 엘리펀트 팀은 키워드 분석하는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료 툴로는 구글 검색 트렌드, 네이버의 검색 광고 도구, 혹은 블랙키위나 판다랭크 같은 툴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 팀은 유료 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구글과 네이버라는 큰 검색 엔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는 트래픽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고 어떤 의도로 검색을 이어서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면 무료 툴로만은 분석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 전략을 세우기가 막막하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검색창에 그 키워드를 검색해 보는 겁니다.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창에 가서 우리 잠재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그 검색 결과가 그 의도에 맞춰서 검색 결과를 보면서 이 키워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검색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지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감에 의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키워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SEO와 관련돼서 Ahrefs나 셀러시 같은 전문적인 SEO 툴을 활용한다면 우리가 가져가야 될 키워드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오가닉 현황, 경쟁사의 오가닉 키워드 리스트를 보면서 전략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추천드리고 싶은 무료 툴 중에 하나가 Ahrefs에서 제공하는 SEO 툴바인데요. 이 툴바를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우리 웹사이트의 키워드 설계도 그리고 경쟁사 웹사이트의 키워드 설계도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SEO 툴은 리스닝 마인드 허블이라는 툴인데요. 이 툴은 무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글과 네이버의 검색 트래픽을 합산해서 검색 키워드의 의도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 기반한 키워드 의도를 캐치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키워드 전략을 짤 때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너무 큰 키워드를 공략하는 것은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조금 더 구체적인 검색 의도가 드러난 롱테일 키워드를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SEO 마케팅처럼 상대적으로 볼륨이 큰 키워드는 의도가 드러나지도 않지만 유사 서비스가 제공하는 콘텐츠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색 결과 1면에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SEO 마케팅 성공 사례 혹은 업종별 활용 사례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도가 드러난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이 검색 결과에서 고객들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전략은 모든 키워드의 기회를 한 번을 보는 것보다 시작은 작게 5개에서 10개 정도 우리 브랜드가 가져가야 될 키워드를 정의하고 그 키워드의 검색 의도를 유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SEO에 대한 요소들 그리고 검색 엔진의 작동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업데이트될 강의들에서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탐색하고 이 키워드를 어떻게 컨텐츠와 우리 웹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활용 방법들, 실무 팁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강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팀이 댓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